자동차 자체가 부식되는 게 장마 때, 여름 때하고 겨울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더 심한 게 뭐냐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 아 맞아요.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 염화칼슘 맞은 다음에 하체 세차를 한다든가 이건 이미 뒷북치는 거고, 네. 그렇기 전에 지금쯤에 차량 관리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또 요새 차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비싸요. 밑에 부식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동차의 국내 브랜드 부식 발생률이 어느 메이커가 제일 심한지, 또 어느 메이커가 제일 나은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심한 차를 심한 차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차는 거기에 맞게 또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가 차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내 차가 여러 회사가 있지만 똑같은 차라 하더라도 부식되는 속도가 다르고 맞아요. 부식되는 개수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걸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됐어요. 특히 우리 국산차 중에서 부식이 제일 안 되는 차가, 내가도 옛날에 한번 명장본색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차 같아? SM이죠. 그래, 맞아. 삼성 SM이 부식이 제일 안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랬고 부식이 가장 많이 되는 회사가 어느 회사였어요? 지금 KG 모빌리티라고 나와 있는데 음. 이건 이제 바뀐 이름이고 원래는 이제 쌍용 음. 차죠. 쌍용차가 부식은 또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원래 가지고 거기는 아연도금 비율을 좀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쌍용이 음. 좀 되면 많이 부식되는 것들이 많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식이 제일 안 되는 삼성 르노였던 차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제 쇠보레도 의외로 꽤 꽤나 좋아요. 좋아요. 네. 부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의외로 현대기아가 부식률이 쌍용 다음으로는 많다는 사실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현대기아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워낙 그 부식에 관련된 실험을 또 많이 했고, 그쵸, 그쵸. 또 예전에 그 제재도 많이 받았고, 네. 또 예전에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수출하는 차하고 국내 차하고 철판이 똑같냐 다르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똑같다고 그랬거든. 그쵸. 그런데 왜 그 나라 갖는 수출한 차는 녹이 안 쓰고 우리나라에는 녹이 쓰냐 이렇게 했더니, 예, 그 나라는 그 법규가 그 이제 아연 도금률 몇 프로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연 도금 몇 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게 철판을 만든 거고, 우리는 그런 법규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면 뭐 한국 사람 호구냐 막 이렇게 막 댓글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출하는 차나 또 국내 차나 아연두금 비율을 거의 같게 동일하게 맞추는 한다 거죠.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도 만들면 좀 섭하죠. 그쵸. 음. 그래서 인제 그 사건이 인제 대략 10 년이 쪼끔 안 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때 인제 명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내수와 인제 수출품들 아연도금을 맞췄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차가 좀 녹이 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녹이 쓰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언더코팅 했잖아요. 그쵸. 언더코팅, 하체 언더코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체 언더코팅을 해서 이제 그 좀 부식을 방지를 좀 했는데, 특히 산간 지역, 산속 있는데 네. 또 강가 쪽, 특히 바닷가, 섬 지역, 아 여기는 무조건 언더코팅 해야 좋다. 이걸 그쵸, 그쵸.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법규에서 아니 언더코팅하면 보증 수리 못 해줘요. 또 메이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 이거는 해도 맞아요. 뭐 너 해도 뭔가 잘못했다라고 보고, 그건 앞으로 국토에서 수정해야 될 거다고 봐. 아니야, 이래라 하체가 썩지 말라고 언더코팅 했는데, 만약에 하체 언더코팅 했는데 만약에 썩게 되면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그거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썩는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 제네시스 아니에요. 네. 제네시스죠. 제네시스인데 거의 고정 볼트가, 프레임에 있는 고정 볼트 이렇게 녹이 슬었다는 것은 전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제네시스 볼트 맞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작년에 음. 엄청 유명했던 사건이죠. 1 음. 년밖에 안 됐는데 음. 이렇게 볼트가 다 녹아 이 차 나온 지 갖고 1 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네 이 차가 인제 1 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돼 갖고 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음. 저게 인제 "정상이다."라는 발언을 일단 해 갖고 또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누가 그랬어? 정상이라고. 인제 업계 아니 뭐 관련자 눈 가리고 있었나 보지?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정상인 부족감인가 보죠 뭐. 부족함이 아니라 네. 저거는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유치원생이 봐도 저건 불량이지 무슨 소리야.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걸 볼트. 확대한 아,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거네. 머플러. 네. 머플러 볼트 녹이 좀 슬긴 슬어요. 좀 저 정도 어때 괜찮아 이건 아니요, 보이나요? 이게 심한 거고요. 약간은 쓸죠, 약간은. 이 다른데 볼트보다도 머플러는 워낙 열이 받다 보니까 거기는 녹이 살짝 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 요 정도는 심각한 상태라 볼 수 있는 심각하죠. 거죠. 그러면 이 볼트를 원래 이렇게 녹 쓰는 볼트를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볼트를 선택을 잘못한 건데 메이커가. 자, 그렇군요.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이건 워낙 유명했죠. 이게 아, 트라제. 예전에 트라제는 좀 한 5년 넘어가잖아요. 그럼 밑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또 짐을 안 실으면 괜찮은데 고속도로 가다가 저 차가 어떤 일하면 밑에가 푹 꺼져가지고 예전에 네. 사고 날 뻔한 그런 차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저런 차 엄청 수리 많이 해주는데 이제 나중에 저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제 메이크에서 리콜을 했어요, 다시. 그쵸. 그래서 저게 한 개 한 대당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저것이 뉴스 터지고 리콜 되면서 정비 공장, 그러니까 현대에 관련된 지정 정비 공장은 그때 돈 많이 벌었지. 일반 차보단 트럭 쪽이 많이 아, 있잖아요. 트럭은 거의 다 녹슬어요. 특히 트럭들, 특히 만약에 염분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강가 쪽 산속에 있잖아요. 네. 심해요. 이게 트럭들은 아연 도금 별로 안 돼 있어요. 수용차는 돼 있지만. 그쵸. 그래서 대신 잠깐만 좀 싸지만 하여간 썩는 것은 뭐 특히 트럭들은 뭐 하여간 염분만 좀 있으면 바로 썩죠. 특히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썩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포장도 많이 다니고 만약에 시골길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흙 같은 게 묻잖아요. 근데 염화칼슘까지 같이 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금방 부식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체에 이제 스팀 세차해야 된다. 네네. 이제 염화칼슘 많이 뿌린 지역을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1톤차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일톤차죠. 옛날에는 뭐 수용차도 하체 뭐 스팀 세차해서 염화칼슘 닦아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이제 수용차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특히 1톤차 같은 거 저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많이 뿌리면 빨리 세차를 하는 게 저렇게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정도면 발이 빠지겠어요? 빠지죠, 잘못하다가. 빠져. 저게 이제 네. 관통 부식이라는 거죠, 저게. 예? 아, 굉장히 예. 위험해 보입니다. 저게 이제 매트까지 깔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네. 그죠? 어우, 예. 너무 위험해 보여. 음. 그리고 아니 또 저기서 운전하다 발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 예전에. 세상에. 음. 그리고 또 이제 트럭은 뒤에 적재함이 부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 하던데 예, 요런 예. 식으로 뚫려버리는 경우도 이게 관통 있더라고요. 부식.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다 이제 짐을 원래 이제 아연 도금도 아니지만 그래도 녹이 잘 쓸지만 이렇게 짐을 뭘 실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기 염분 거 있는 거라든가 또 국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네네. 음식물 같은 거를 갈 때 그런 화학적으로 변동되잖아요. 녹이 빨리 쓸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제가 트럭을 볼 때 음. 뒤에 나무 판자 같은 거 한 판 까는 거는 저런 걸 좀 방지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 나무판 깔면 더 문제가 있어요. 아, 왜냐면 그게 또 습기를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저렇게 문제가 될까 봐 요새는 이제 스텐으로 돼 있는 거 네. 철판 하나 깔고 고무 있잖아요. 고무 매트. 네네. 그걸로 다시 깔아요. 그렇게 부식 같은 거 뭐 이물질 떨어지는 것들은. 음. 요즘은 이제 워낙 아연 도금 철판 안 쓰니까 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아예 보강을 하죠. 차가 나오면. 아, 그럼 약간 애프터 마켓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냐 저렇게 하는 걸 뭐 그냥 간단 짐 실는 차들이 이제 좀 안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화물만 운송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다시 와서 밑에 프레임 자체를 다시 저거 보강을 해요. 이중으로 돈이 드네요. 그거는 뭐 차를 오래 쓰려다 보니 저렇게 빨리 이제 부식되는 걸 알기 때문에 소위 이제 1톤 트럭들은 수리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저희 보증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네. 부식이. 음. 그래서 이제 주요 업체들이랑 이제 독삼사 그리고 일본차까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게 평균적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명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보니까 저기 보증 기간이 제일 긴 차, 네, BMW네. 그 수입차 BMW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길긴 하네요. 12년에 무제한이야. 무제한은? 그다음에 일반 부식이나 관통 부식이나 다 똑같이 12년에 무제한이다가 있고 벤츠는 3년에 10만 밖에 안 되네요. 의외로 이름 명성값에 어울리지 않는 거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3년에 무제한. 아우디는 3년 12년에 후에. 무제한. 그러면 아니 폭스바겐하고 아우디가 벤츠보다도 저기 뭐야 보증 기간이 또 길어요. 그죠? 3년에 무제한. 역시 12년에 폭스바겐이 무제한. 그래도 벤츠보단 큰 회사인가 봐요. 그러네. 그다음에 토요타 렉서스 6년에 무제한. 나쁘진 않네요. 이제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토요타 렉서스. 그 내가 맨날 칭찬한 차만 좋네 역시. 그렇네요. 근데 음. 아까 그래도 음. 르노가 그 부식은 제일 안 됐는데 의외로 보증 기간은 그래도 좀 짧은 편이긴 하네요. 이건 아마 자신감인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네. 아마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을 거야. 아. 왜냐면 아니 자기네들만 더 부식이 안 되는데 더 길게 해 버리면 아마 다른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럴 너도 수도 그러지 있죠. 마." 이럴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르노 삼성께 제일 그래도 저기 뭐야 그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았어요. 한국 GM하고 3 년의 무제한, 5 년의 무제한이고 근데 어쨌든 그 저기 관동 부식은 그 GM보다는 더 길긴 기네요. 그쵸. 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 또는 산성비, 조류 배설 및 우박, 직사광선 노출에 대한 부식 발생은 이제 보증에서 제외가 된다는데 자 인제 이거대로 하면은 우리는 인제 비를 맞으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지금 근데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네. 오늘은 산성비인가? 오늘은 알칼리비인가? 확인하고 차를 세워 놔야 될 것 저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여기대로 얘기하면 차는 비를 맞으면 안 된다. 비 절대 무조건 맞으면 비 안 안 되죠. 맞게 지하 주차장에 대라. 네. 이 소리가 똑같아. 그 만약에 비를 밖에 비 맞힌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보증 안 해 아니 주는 거야. 보증 안 해죠.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겠지만 이게 막 안 해 일단은 가지고 단서줘야 세게 얘기해 예. 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3 번에 굉장히 제일 무서운 말이 3 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차량 관리 소홀. 이게 기준이 뭐야? 네. 관리 소홀이 뭐가 관리 소홀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아니 말이잖아요. 부식과 관련돼서 관리소홀이라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염화칼슘 뿌렸어.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또 관리를 내가 그걸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관리 소홀이네요. 그럼 관리소홀이지. 네. 눈이 지금 또 비가 온다. 그러면 역시 또 빗길을 달리면 안 되는 거지. 관리 소홀 하시는. 그렇지.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물하고 만나면 썩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그쵸. 관리소홀에도 속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 우리 법에 있잖아. 네. 이게 딱 그거야. 아니 이게 제일 웃기는 게 차량 관리소홀. 그다음에 환경오염, 산성비.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어. 밑에 한번 봐봐. 언더코팅 하면은 언더코팅을 하면 끝난다. 안 해주겠다. 네. 이거. 아니 언더코팅을 왜 하는 건데? 목적이 뭐야? 언더코팅 인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언더코팅은 그 녹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더코팅이라는 것은 원래 차체가 부식되지 말라고 고무 재질이라든가 특수 페인트를 갖고 칠하는 건데 네. 녹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보이면 어? 뭐 부식된 거에 대해서 보증 못했다. 이건 좀 너무 억지 같아. 그쵸. 이게 근데 보통 이런 제조사들이 이런 걸 써놓을 때는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써 놓은 거겠지만 뭐 음. 사실 웬만해선 해 주긴 해줄 거예요. 근데 약간 기분은 안 좋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요런 걸 국토부가 관계를 내려면 국토부에서도 요거를 한번 꼼꼼히 따져서 뭔가 저기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 소홀, 환공오염,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언더코팅은 안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솔직히 취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저런 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표를 보시고 마지막 한 말씀 음.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녹이 이렇게 특히 겨울이 돌아오면 여러분이 하체를 한번 다 들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녹슨 부분이 있으면 특히 또 염화칼슘과 만나면 더욱더 녹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페인트 같은 걸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고 녹 있는 걸 다 긁어내고 뭐 언더코팅 안 하더라도 페인트를 칠하면 그만큼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네. 한번 하체를 들어서 녹이 내 차는 얼마큼 쓸었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 5년 넘은 차를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도표에 지금 보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이 5년 이상 되면 그래요. 그쵸. 6년 예. 이상부터 쫙 가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5 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5년 넘는 차는 이 부식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근데 부식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데 갔다가 염화칼슘 만나면 더욱더 빨라질 수 있죠.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내 차가 만약에 5년 넘은 차다 그러면 올 겨울 만나기 전에 눈 오기 전에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 가서 한번 차를 들어서 하체에 녹 발생이 어느 정도 됐나 보고 녹이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청소하셔서 최소한 언더코팅 안 하도록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녹 방지를 좀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차체의 안전이 사고 났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체가 약해지면 나를 보호를 못 해요. 쪼개지는. 그러니까 안전존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차체가 부식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고장 안 나게 겨울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차를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